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즘에 도건이랑 이 루나코인에 관한 얘기가 그냥 전 세계를 다, 금융시장 전반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저 또한 루나코인이 이번에 폭락했었을 때 좀 향후 추세를 보고 복권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소액을 투자했어요. 소액을 투자해서 약간 뭐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어쨌건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켜볼 건데, 일단은 뭐 한국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가 현재로서는 결정이 되는 현재의 상황이죠. 근데 이제 도건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가장 최근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 뉴스를 아마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전 체인은 테라 클래식이라고 이제 칭할 거고, 새로운 체인은 테라라고 부를 거다. 그러니까 루나라고 이제 부를 거고, 루나는 루나 클래식 스테이커 및 보유자, 보유자들한테, 그리고 UST 자녀 보유자 및 테라 클래식 필수 앱 개발자에게 에어드랍 될 거다. 그래서 새롭게 코인을 나눠줄 거다라고 하는데, 1대1 비율로는 분명히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향후에 에어드랍해서 코인을 주는데, 그 코인 시세에 따라서 아마 시장 판세가 많이 바뀌어질 거고, 명성을 다시 회복하냐 못할 거냐도 추후에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뭐 도건이 이번 사태에 관해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이번이 시나리오를 짠 건 사실 금융 세력이 배후에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뭐 다 해먹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폭락 사태와 이번에 이 루나코인의 어떤 이 폭락 사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지 않나라는 메커니즘적으로, 그래서 뭐 시장의 충격을 조금 더 주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친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에어드랍 날짜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아마 확실한 아마 방향성이 정해질 텐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리고 뭐 제가 가장 많이 추종하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제 예상대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시세적으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번 루나 사태를 보시면서 비교 평가를 해보면 아마 많은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왜 내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외쳤는지. 그래서 마나코인하고 라이브 피어, 그리고 파일 코인, 체인링크, 베이직 어텐션이 OTC 심벌에 등재됐다. OTC 심벌에 등재된다는 얘기는 주기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서가 들어가는 거고, OTC 마켓에서 기관 투자가 위주의 거래가 향후에 이제 진행될 거다. 그래서 벌면 내 탓하고 손해나면 니 탓, 이러지 말자. 제가 요 근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오전만 댓글창을 열어놓고, 오후가 들어가면은 그냥 댓글창을 닫아놔요. 저도 막 이런 거 보고 막 신경 쓰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은 뭐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시청해 주시면 되고, 뭐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은 그냥 시청을 자제를 하시면 되겠죠. 제가 뭐 그렇다고 유튜브 해가지고 뭐 엄청 막 이럴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긴 했는데, 와,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같이 온 거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저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98%의 사람들이 여기서 돈 잃고 사라져도 2% 안에 전부 다 들어가시고, 2%의 살아남는 코인을 장기 가치 투자하셔가지고 꼭 큰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반드시 다들 되실 거고, 제가 그랬었죠. OTC 심벌에 있는 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 로맨, 지캐시만 일단 들어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추후에 들어갈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먼저 ETF 현물 승인이 나겠지만, 추후에 여기 나와 있는 비케나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지캐시, 스텔라 루멘 뭐 요런 친구들도 ETF까지 갈 거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죠. 나머지 코인들도
이쪽으로 넘어오고 ETF까지 분명히 승인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되게 힘드시겠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이런 장을 워낙 많이 겪어도 보고, 그리고 상장 폐지에서 사라졌던 그런 코인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이 불안하실지. 근데 이것도 다 경험인 거고, 지금 현재 뭐 루나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이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예, 분명히 이제 사이클은 계속 이제 돌아가니까, 자,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비트코인 투자거인 그레이스케일이 유럽에서 ETF를 출시했다. 이거는 개별적인 코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뭐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뭐 채굴 기업하고 관련돼 있는 ETF 인덱스인데, 이게 뭐 들어갔다. 근데 그 얘기인 뜻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것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전 세계 시장에 등재될 수 있다는 거를 넌지시 우리가 우회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승인 나냐 안 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ETF가 승인 난다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또 거래할 수가 있어요.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품에 관해서 우린 투자를 한 거지. 지금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보시면 아마 98%의 사람들 같이 아마 큰돈 아마 못 버실 거예요. 자, 항상 이제 그거를 포커스에 맞추시고, 아, 나는 2% 안에 들어야 돼. 이거를 그냥 세뇌를 하세요. 세뇌를. 나는 얼마를 벌 거야. 나는 얼마를 벌 거야에 관해서 목표점을 가지시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익명성 코인 FATF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 상장 폐지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저는 그냥 밀고 나갔잖아요. 그 결과도 반드시 나올 거고, 여기 보면 디지털 유로는 빠르면 2026년에 나올 수 있음. ECB가 공식 선언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로화가 30.93에서 29.31로 뺐죠. 이 영향력을. 그러면 여기서 다시 5년이 흘러가면 유로화의 비율을 IMF SDR에서 또 다시 여기서 다시 낮출 거예요. 자,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파운드화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들이 먼저 CBDC를 출시를 먼저 하겠죠. 더욱이나 유럽 같은 경우 더 취약하니까. 유럽의 해체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유럽의 해체가 되면서 뭐 공용 화폐가 이제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바뀌겠지만, 그걸 미리 글로벌 리스트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IMF가 됐건 뭐 FATF가 됐건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미리 조율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달러는 지금 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네 안 하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가장 늦게 할 확률이 높죠. 100년간 기축통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디지털 달러를 중국같이 출시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블랙록에서 이제 한 가지 여름 시장에 관해서, 올 하반기 시장에 관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제가 언급드린 거랑 같이 크로스오버해서 아마 보시면은 좀 좋은 결론을 도출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이 뉴스가 나왔어요. 어저께서부터 중국이 지금 봉쇄령을 점진적으로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나 푸틴 혈액암 수술 건강 이상설 재확산 뭐 이런 얘기, 여기다 뭐 푸틴이 혈액암 걸려서 전쟁 끝난다 뭐 이 뉴스가 뭐 거짓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명분이라는 거는 붙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 봉쇄가 완전히 100% 해제되는 시점은 미국에서 QT를 시작하는 시점, QT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우크라이나 분쟁의 봉합도 QT가 시작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마 연준에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아마 이 세 개가 맞닥뜨려질 텐데, 연준에서 QT를 시작하는 시점이, 그러면 QT를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원래 내려가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전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돈 푼 게 전부 다 지금 실물 경제로 들어갔었나요? 전부 다 주식 시장으로 쏟아져 갔었어요. 실물 경제는 돈을 풀어가지고 베네핏 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업률은 올라가 있었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 이런 여파가 더 거세졌었죠. 인플레는 그때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됐었고 중국의 봉쇄가 진행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극악으로 올라갔죠. 요 메커니즘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따로 동떨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연준의 QT라는 거, 연준의 양적 완화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발발 시점, 그리고 중국 봉쇄령이 들어갔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자웅동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 같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메커니즘이. 그래서 이것도 올 여름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QT가 시작되면서 중국 봉쇄 해제와 요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아마 원하시는 것만큼 아마 그런 장세가 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지금은 되게 부정적이죠. 비트코인 폭락에 오는 테슬라, 거래 정지된 루나, 테라, 혼돈에 빠진 암호화폐 시장, 이 뉴스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아,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끝났어. 이 시장. 다 내가 투자한 코인도 이거 루나같이 되겠는데? 불안하죠. 그럼 손절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가상자산 시장은 3차 산업의 퇴보와 4차 산업혁명의 부상으로 인해서 어차피 고부가가치를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부여를 해서 세제개혁을 4차 산업혁명의 위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중앙정부는. 그건 이미 100% 정확한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지금 현재 상황만 단기적으로 보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아니지만 자 비트가 80만 원일 때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했었을 때 이더가 15,000원일 때 주변 사람 추천했었을 때 사람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지금도 아마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전체를 다 판단할걸요. 아 이거 불안하구나. 나 이거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미디어에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히려 내가 현금 여력이 있으면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니 나는 지금 현금이 없는 게 원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파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도가. 지금 내가 60% 70% 까져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물린 가격의 몇 배가 됐었을 때 팔아야 되겠다. 근데 가상자산 시장은 빠질 때도 빨리 빠지고 되게 오랫동안 빙하기가 오지만 화끈한 어떤 그 장세가 펼쳐지면 몇 개월 동안 상상도 못할 만큼 계좌가 늘어나요. 항상 그래와요.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그런 시즌이 곧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한 가지 지표를 얘기를 했는데 1200만 개의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거를 65.13% 정도 되는데 이거를 1년 넘게 움직이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래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었다.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고 뭐 이동을 많이 안 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는 놈이 가상자산은 버는 놈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진짜 약삭 빠른 능력 있는 여우가 돼서 트레이딩을 재빠르게 잘 하거나 그게 아니면 차라리 그냥 곰이 되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어중간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트레이딩을 해버리면 여기서 스스로만 나가고 남 좋은 일만 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 오전에 상승장인 것 같은데 한 몇 시간 지나면 다시 하락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계속 주구장창 쳐다보실 건가요? 그리고 블랙록에서 제가 생각하는 뷰랑 거의 흡사한 뷰를 또 발표를 했어요. 이건 뭐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인데 올 여름에 QT가 발생된 이후에 자 FED에서 이제 QT를 할 거예요. QT가 발생된 이후에 마켓은 임프로브 할 거다. 상승할 거다. 네, 그래서 거대한 게 몰려올 거다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 미국 금리에 관한 금리 인상에 관한 거는 이미 90% 시장에 반영돼 있어. 예,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큰 폭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3.25에서 3.5% 요렇게 여기까지 이제 찍을 거고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몇 개월 정도는 혼란한 상황이 오겠지만 그 이후에 하반기 장세로 가면서 나쁘지 않은 장세가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인컴 샤크는 단기적인 방향성에서 4시간 봉이 본인이 보기에 나쁘지 않아. 단기적 측면으로 보면 좀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지금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워낙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이라 손절매 라인도 잘 지켜서 트레이딩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뭐 상승한다고 했는데 상승했다가 사실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말도 이거는 뭐 그냥 단기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BTC 퓨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2018년도 베어마켓이 왔었을 때 캔들 개수를 봤었을 때 자 여기 캔들 개수가 192개가 나왔었다. 1일봉으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고 2020년 코비드가 이제 창궐하면서 그때도 154일 동안 상승을 했었다. 자, 요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좀 많이 시장이 하락세가 있는데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154일이 걸릴 거다. 정고점 이상까지 넘어가는데 그 시점이 딱 10월께예요. 10월달. 제가 매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시점 바로 직전이죠. 여기가 10월달이. 그래서 이것도 뭐 100% 맞진 않겠지만 비슷한 견해를 피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대로 올해 플랜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두 달간에 되게 불안한 장세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바이든 행정부에 자 중간 선거가 있으면 혼란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눈치껏 봐서 진짜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닥을 찍고 6월달, 7월달,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월간 예를 들어서 슬금슬금이라도 상승을 한다면 중간에 어느 정도 바둑 보셔가지고 9월달이 됐든 10월달이 됐든 어느 정도 많은 양을 익절을 분명히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힘을 내세요. 너무 힘 잃지 마시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항상 그래 왔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